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경 변호사입니다. 먼저 다가구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 최대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등기부상 집주인은 한 분이지만 그 집에서는 최대 19가구까지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집에 입주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며, 만약 선순위 은행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은행의 대출채권이 1순위, 그 다음 세입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부터 20순위로 순위가 매겨지게 되어 모든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새로 집을 알아보는 세입자에게 기존에 입주한 세입자의 선순위 전세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세입자로 하여금 후순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세입자는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막연한 약속만 믿고 다가구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보호 규정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023년 4월 1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택임대인에게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3년 8월 13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선순위 보증금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면 한국의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부터 이와 같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입자 보호제도의 허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세입자를 보호하여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후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임대인의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설세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에는 각 공인중개사마다 최대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 증서로 인해 각 공인중개사당 피해자가 100명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만 원만 보장받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가구 주택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서 한국의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2023년 4월 17일까지는 임대인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다가구 주택은 악덕 임대인들에게 무자본 주택 투기 용도로 악용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대전, 대구, 경북, 경산 지역의 수천 가구의 세입자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수천 가구라는 것도 각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자 고생하도록 전세 사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첫째, 우선적으로 경매 절차를 중지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둘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 사기 주택을 구입하거나, 셋째, 공공기관의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넷째, 필요에 따라 금융대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기본적 구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첫째, 다가구 주택의 규모로 인하여 세입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LH공사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여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의 매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가구 전세 사기 주택을 실제 매입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셋째, 지방의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는 소액 보증금 기준이 낮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가 지속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의 일상을 최소한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우선 변제금 상당의 전세금 채권 선부제 방안,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수인 채권 매입을 통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연기, 셋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주택 관리 방안이 필요한데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그러한 구조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련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의 제도적 허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중심으로 청년층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주거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경북 구미에서 59채 800가구, 2019년 전북 익산에서 18채 160가구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현재 대전, 경북 경산에서 수백 세대, 수천 세대의 주거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를 방치해야 합니까?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으로 각인되지 않도록 다가구 전세 사기 세입자들이 전세금도 날린 채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을 도와주십시오.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국회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